부산광역시경찰청 과학수사대. 이곳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광역시경찰청 과학수사과입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다양한 수사 기법으로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는 과학수사과에서 우리들의 영웅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위서정인입니다. 각종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거나 재판 단계에서 유무죄의 증거로 사용하며 현장 감식, 화재 감식,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검시팀, 또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범죄 분석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짓말 탐지 검사, 체면, 유전자 감식, 영상 분석팀, 수중 과학 수사 및 채추견, 드론 수사 등이 있습니다. 제가 경찰 생활은 한 29년 정도 했고요. 처음에는 지구대, 예전에는 파출소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근무하다가 수사와 관련해서는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과학수사과에서 거짓말 탐지 검사 업무를 10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근을 하면 오늘 거짓말 탐지기를 할 사건의 수사 기록을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피해자 진술, 또 참고인 진술, 현장 상황, 그리고 용의자라고 하죠. 피의자의 진술 조서 등 수사관을 통해 접수한 사건 기록 전체를 이렇게 검토하는 일을 합니다. 거짓말 탐지 검사는 하루에 1명에서 2명 정도를 검사하는데, 검사 대상자가 도착하면 사건 발생에 대해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성격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진술의 신뢰성 등을 파악한 후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하고, 강력 사건의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검사하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중요한 사건, 즉 살인 사건이나 특별한 사건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범인을 검거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할 때, 예를 들면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거나, 또한 검거했더라도 범인이 자신의 죄를 누이치지 않는 것을 목격했을 때 저 자신도 화가 나고, 또 심적으로 이럴 때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 과학수사대에서 검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병욱이라고 합니다. 검시 업무란 병원에서 의사의 직접적이고 적절한 통제 속에서 사망하지 않는 모든 죽음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많은 사건들 중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장소에 나가 사망자의 사인을 조사하고 형사가 수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병원에서 병을 진단하기 위한 각종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활동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찾던 중 현장을 누비며 사인을 조사하는 검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특별채용 공고 내용을 보면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병리학교실, 해부학교실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대에 근무하는 경위 김도형입니다. 저는 채취증거견이라는 경찰견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과학수사의 여러 가지 범죄 분석 기법 중 하나인 채취증거기법은 그의 뛰어난 후각 능력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기법으로 인명구조, 시체수색, 범죄 현장에서 증거물을 발견하기 위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경찰관의 업무와는 좀 다른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먼저 강아지가 밤새 잘 잤는지 점검을 합니다. 대변과 소변의 상태가 어떠한지, 물은 잘 먹는지, 몸의 움직임에 불편함은 없는지, 빗질을 하면서 몸의 구석구석을 만져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보통 오전은 복종 훈련과 강아지가 찾아야 할 냄새를 기억시키는 훈련을 하고, 오후엔 산에서 사람을 찾아내는 인명구조 훈련과 체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견 핸들러가 되려면 경찰관 채용 시험에 먼저 합격해야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야겠죠.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국가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찰견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견 핸들러는 경찰견을 목적에 맞게 직접 훈련시켜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동물 행동학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하며 개 질병, 동물 영양학 등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대학 동물 관련 학과에서 개 훈련 및 관리 등을 공부할 수 있으며 경찰견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북의 한 농촌 마을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실종된 적이 있었어요. 그 지역 마을 사람들과 실종자 가족 또 경찰관들이 수색을 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할아버지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채취 증거견에게 지원 요청이 와서 수색을 나갔고 3일째 되는 날 산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발견해서 실종자 가족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아들이 다가오더니 수색을 마치고 쉬고 있는 경찰견을 안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특히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멋진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청 과학수사과에서 범죄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정아입니다. 흔히 프로파일러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링, 진술분석, 심리부검,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전일 부산청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범죄 분석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분석을 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혹은 수사관에게 사건 분석 의뢰가 오는 경우 수사관과 의논해서 분석 방향을 정합니다. 이렇게 분석해야 할 사건을 결정한 뒤에는 실제 수사 자료를 읽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서 피의자를 면담하기도 하고 대상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도 하고 연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리적 분석을 실시하기도 하고 살인 사건 현장을 임장하고 사건 유형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근무 시간으로 따지자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 분석 경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 통계학 전공 학사와 석사가 필요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원까지 졸업해야 프로파일러 지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대학교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졸업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를 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현직자들을 살펴보면 심리학 석사 학위자가 가장 많고 저도 심리학 학사와 법심리학 석사 자격으로 지원했습니다. 경찰청 채용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파일링 업무를 하면서 직관보다는 논리력이 훨씬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타인을 설득시킬 수 있는 주장을 도출해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분야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한 여러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꾸준히 심리학 분야의 최신 연구들을 접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합니다. 일을 해보니 영화처럼 한 명의 천재에 의존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의 토의를 통해 좋은 답을 찾아가는 실제 프로파일링 과정이 생각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 과정을 거쳐 발전해 나가며 자신의 꿈에 가까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관리계에 근무하는 이연성 경입니다. 현재 과학수사 분야 중 법체면 수사와 몽타주 작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체면은 범죄 현장에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 때 그 피해자나 목격자를 상대로 그때 그 사건 당시의 그 기억을 회상을 시켜서 수사 단서로 제공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그리고 몽타주는 요즘 법체면과 연계해서 그 용의자 얼굴 모습이나 피해자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그 몽타주를 작성하는데 최근에는 솔직히 그 CCTV가 워낙 좀 잘 되어 있어서 용의자 몽타주보다는 실종아동 몽타주 작성하는데 이러한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제로 남아 있었던 그 강도 강간 사건이 있어요. 6년 정도 이전에 미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6년 전 피해자를 상대로 그 피해 상황과 용의자 얼굴 모습, 인상착의 등을 체면으로 이렇게 회상을 해서 몽타주를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피의자 검거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피의자를 검거하고 보니까 몽타주랑 너무 닮아 있어서 형사들도 조금 놀란 부분이 있었고 저도 조금 놀라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니 열심히 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선택의 폭도 넓어지니까요. 후회 없이 공부해라. 그리고 나중에 선택을 해라. 이 말은 꼭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를 해라. 이러한 이야기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나중에 제 후배로 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재미를 꼭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의로운 생각을 가졌다면 이미 여러분은 경찰관이 가져야 할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파이팅!